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 딱풀 10월 27일 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지난주 목요일에는 법사위가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고 어제는 법사위가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였습니다. 대검 국감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출석을 해서 여러가지 작심 발언을 쏟아냈죠. 그리고 어제 법무부의 종합감사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또 일일이 반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열의 도발에 추미애가 상당히 적극적으로 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 반박을 하고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윤석열의 5대0 완성이었다. 그런 내용들을 어제 제가 송권의 혼술 시간에 전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쟁점별로 제가 분석을 해드렸죠. 자, 그래서 결국은 윤석열 총장이 명분이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하다가 어떤 다른 간부들이 자천을 당하고 본인이 수사지휘권을 박탈당하고 이런 데 대해서 국민들이 어떤 쪽이 그릇된 행동을 하는지를 아는 겁니다. 그래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에 대한 응원이 더 많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어제 추미애 장관이 여러 가지 답변을 하면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하면서 일일이 윤석열 총장에 대한 반격을 가했지만은 어제 좀 이해하기 좀 어려운, 이해가 잘 안 되는 그런 발언이 하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기 위해서 인사권과 감찰권을 막 발동을 했죠. 발동을 해서 꽁꽁 묶고 있는 것이 정권 차원의 일이다. 그리고 정권 차원의 일이라면은 그 뒷배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제 답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좀 결이 다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정권 차원에서 시나리오를 짜고 윤석열을 촉철해 놨었는데 어제 그 부분에 약간 삐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마 추미애가 문재인의 통제선을 벗어나버린 걸까? 이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혹은 실제로 추미애가 문재인보다 더 센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의 서로 충돌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윤석열 총장이 대검 국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본인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 4.15 총선 이후에 막 민주당에서 사퇴하라는 얘기가 막 쏟아졌는데 총선에 승리하고 나서 그때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이 적절한 메신저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 그렇게 전해줬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그냥 검찰총장 계속해라. 이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국감에서 이야기를 했죠. 생방송 되는 데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청와대가 상당히 당황해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니다는 말은 못하고 왜 그런 말을 국감장에서 하느냐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왜 그렇게 이야기했을까? 두 갈래 관측이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정부 시절에 노태강 문체부 국장,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참 나쁜 사람이다 이래서 결국은 사임을 시킨, 그것을 사직을 강요한 이것이 직권남용이라는 것이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직권남용 판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나중에라도 혹시 검찰총장을 임기제인, 더구나 임기제인 검찰총장을 몰아낸다. 이것이 나중에 빌미가 될까봐, 직권남용의 빌미가 될까봐 그런 메시지를 남겨놨다. 이런 관측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권력 수사,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를 안 하면은 임기는 보장해주겠다. 그런 메시지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어쨌든 윤석열 총장은 대통령이 임기를 지키라고 그랬다. 이 말을 한 것이죠. 그런데 추미애 장관은 어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말을 안 했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자기가 추미애 장관이 본인이 이전에 민주당 대표 때, 문재인 대통령을 자주 접촉을 했는데, 접촉할 기회가 많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성품을 그래서 비교적 잘 안다. 그런데 절대로 정식 보고라인을 생략한 채로 비선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할 분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라고 안 했을 거다. 그 이야기를 하고 나서 직접
추미애 장관은 윤석열 나가라는 메시지를 보냅니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은 자리를 지키라고 했는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사퇴하라는 뉘앙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경향신문 일면을 보시면 어제 국감 이야기입니다. 추미애 윤석열 장관 위법 거론 총장 사퇴하고 했어야 이렇게 합니다. 총장 사퇴 이야기를 국정감사장에서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대통령은 임기를 지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데 법무부 장관은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라고 윤석열 총장이 이야기를 했죠. 추미애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자, 수사지휘가 위법하다고 확신한다면 검찰 수장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말하는 건 모순이다. 착각이다.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놓고 하면서 검찰 조직을 지켜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나. 감히 생각한다. 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다른 언론들도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한국일보 사면을 보시면은 윤 수사지휘권 부정하려면 총장직 내려놔야 직격다. 총장직 내려놔라.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총장직을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윤석열 총장이 밝혔고 거기에 대해서 청와대가 부정을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이 위법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그런 말을 하려면 직을 내려놔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받은 사실을 윤석열 총장이 언급한 데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로서 대단히 부적절했다고 지적하면서 윤석열을 비판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그럴 사람이 아니다. 메신저를 통해서 전할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세계일보 3면도 보시면은 추미애 수사지휘 위법 주장하려면 검찰 수장 자리에 내려놔라. 상당히 의미를 많이 부여를 하고 있죠. 조간신문들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의 자리를 내놔라 이렇게 했는데 그냥 자리를 내놔라 말만 하는 게 아니고 구체적인 방법까지 나옵니다. 어제 추미애 장관 이야기가 세계일보 일면 톱을 보시면은 총장 감찰, 검찰총장을 직접 감찰을 하겠다. 그 카드를 꺼내들면서 또 하나는 해임 건의까지 시사합니다. 해임 건의안은 국회에서 의결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계일보 일면 톱을 보시면 총장 감찰 꺼내든 추 해임 건의안까지 시사. 자, 해임 건의안까지 시사하겠다는 것은 어제 법사위에서 민주당 법사위원들의 적극적인 응원을 받았죠. 지원을 받았죠. 그래서 그 여세를 몰아서 국회에서 검찰총장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도록 해보겠다 이겁니다. 그래서 나가라는 압박을 계속 하는 것이죠. 라임 옵티머스 의혹과 관련해서 어제 추미애 장관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짜맞추기 수사 의혹이 제기돼서 감찰 결과에 따라 정치권 등 여타 의견을 참고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해임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또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에 옵티머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감찰할 예정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옵티머스 수사 무혐의 납득이 안 된다. 그래서 이 감찰 결과 정치권의 의견을 물어서 그러니까 여당과 협의를 해서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자, 해임 건의안은 검찰총장에 대한 국회 해임 건의안은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이면 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건의죠.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검찰총장을 해임하라고 건의하는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검찰총장은 임기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해임 건의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해임을 할 수 있을지 그것도 법적 논란이 있는데 어쨌든 이런 해임 건의안이 만약에 통과가 되면 또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 부분도 관심을 보이는 것이죠. 관심을 모으는 것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임명한 두 사람,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해임하라, 아니다, 대통령이 해임하지, 버티라고 했다. 이렇게 서로 막 싸우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묵묵부답. 여기에 대한 입장이 도대체 뭔지, 즐기는 것인지 아무 소리도 없습니다. 그 과정에서 계속 추미애 장관은 또 윤석열 중앙지검장 때 옵티머스 무혐의 감찰 예정이다. 이렇게 또 막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같은 내용의 언론 기사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이 신문은 경향신문입니다. 정치하려고 가족 무혐의 내려한 건가? 이렇게 여당 의원이 말을 하니까 그러니까는 윤석열 총장이 정치하려고 처가나 장모 무혐의 내려고 한 건가? 이렇게 하니까 추미애 장관이 그런 측면도 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정치인 총장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퇴임 후에 정계 진출을 막는 입법도 한번 검토해 보겠다. 검찰총장이 퇴임 후에 정계 진출을 막도록 입법을 하겠다. 국민의 참정권을 제한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여당 의원들 질의에 맞장구 치면서 흠결 부각에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습니다. 중앙일보도 감찰권 남발 계속 추미애 장관이 걸핏하면 감찰한다. 그리고 인사한다. 인사권 감찰권 막 남발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고 있는데 또 윤석열 감찰 검토. 중앙일보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감찰권 남발 지적받는 추미애, 또 윤석열 감찰 검토. 법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권한을 모든 것을 다 이용을 하면서 이 살아있는 권력 수사를 막으려는 그런 시도로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추미애 장관은 과연 왜 그럴까? 그런 이야기가 지금 시중에서 상당히 많이 도듭니다. 아마도 본인의 또 다른 정치적 목적이 있지 않는가? 서울시장 선거 나가서는 자기 대권을 노리는 것 아닌가? 그런 분석들은 지금 일반화되어 있죠. 자, 그런데 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의 밑보인 결정적인 계기, 처음에는 뭐 최수실 게이트 수사하고 또 이른바 서울중앙지검장 하면서 이른바 적폐수사, 전임 정권, 보수 정권에 대한 수사하고 그 공로로 검찰총장까지 됐다가 결정적으로 밑보인 이유는 살아있는 권력 수사죠. 그 중에서 상징적인 게 조국에 대한 수사입니다. 조국 씨 가족 뭐 웅동학원 비리, 또 유재석 감찰 무마, 아들 딸 뭐 특혜 막 입시 의혹 이런 거 반칙값 그 특권 거기에 대한 수사를 하면서 밑보이기 시작했는데 첫 단초가 조국 일가 비리 의혹 수사죠. 그 중에서 하나가 웅동학원 가족이 경영하는 조국 일가가 경영하는 웅동학원. 어제 조선일보 단독 보도를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조국 모친이 밝힌 전 재산은 95,819원뿐이다. 조문관 전 대통령 29만 원처럼 9만 5천 원뿐이다. 왜 그러냐면 이게 나라빚이 그 웅동학원이 진 나라빚이 130억 원이 있습니다. 그것을 갚으라고 이 캠코가 130차례 빚독촉을 했지만은 회피하고 무시하다가 조국 일가가 회피하고 무시하다가 그러면은 법원이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 그러니 달랑 예금 잔액 95,819원 이게 전 재산이다. 이렇게 하면서 뭐 주식, 부동산, 회원권, 자동차, 예술품, 기금속, 의류, 가구, 가전제품 이 난에 전부 X를 쳤습니다. 가구도 없고 가전제품도 없다. 옷도 없다. 예금만 95,819원 있다. 그러니 130억은 그 나라 빚 못 갚겠다. 국민 세금으로 채우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라. 이 이야기죠. 그런데 전두환 대통령은 29만 1,000원 뿐이라고 했지만 그때 29만 원 외에 진돗개, 피아노, 미술품, 응적 세트 이런 것은 또 포함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박정숙 웅동학원 이사장, 조국 씨의 어머니죠. 아무것도 없다. 가전제품도 없다. 옷도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가 후속 기사를 냈습니다. 자, IMF 탓에 부친 재산은 21원이 됐다. 그리고 모친은 9만 원이다. 그런데 조국은 56억 원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 오늘 후속 기사입니다. 12면 기사입니다. 자, 어머니는 9만 원뿐이 없어서 빚을 못 갚겠다. 그런데 조국은 56억 원을 갖고 있습니다. 재산 신고액입니다. 그리고 부친이 재산이 21억 잡고 할 때 21원 재산을 남겼습니다. 유족이 신고한 조씨, 그러니까 아버지, 조국 씨의 아버지 재산은 21원, 빚은 49억 8천만 원. 그러니까 이 연대부정을 썼기 때문에 조국 씨와 여러 사람의 동생, 모친까지 연대부정을 썼기 때문에 빚을 넘겨받았지만 이 유산 상속을 받을 때 재산 한도 내에서 빚을 승계하는 상속 한정 승인이라는 게 있죠. 그것을 신청해서 부친이 남긴 재산 21원 가운데 6원만 빚을 갚았습니다. 조국 씨가 법학과 교수 출신이고 민정수석하고 법무부 장관까지 했으니까 이 상속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잘 아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부친 재산을 21원 그리고 그 중에서 빚은 하나도 물러받지 않고 빚 49억 8,700만 원 중에서 하나도 물러받지 않고 그냥 부친이 남긴 재산 21원 가운데 6원만 갚았다.
도저히 일반인은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IMF 탓에 부친 재산이 21원이 됐다. 이것은 그 지지자로 보이는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조국 씨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다른 사람 본인이 직접 하기는 뭐 변명하기는 민망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지지자가 쓴 글을 자기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원래는 부동산 일부를 팔아 쉽게 갚을 수 있었던 정도였는데 IMF 직격을 맞아서 제때 갚지 못하게 된 것이라 이렇게 본인의 지지자가 대신 해명해 준 것을 조국 씨가 자기 페이스북에 올린 겁니다. 근데 IMF 당시 웅동학원 고려종합건설을 동시에 운영했습니다. 조국 씨 일가는. 그래서 웅동학원 이사장이던 부친이 일감 몰아주기 형태로 자기 회사 고려종합건설이라는 자기 회사에 학원공사를 맡기고 막 이런 과정이 있었는데 그것을 갑자기 IMF 탓에 재산이 21원뿐이 남지 않았다. 이렇게 엉뚱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국은 56억 원 재산, 아버지는 21원 재산, 모친은 9만원 재산, 나라 빚은 130억 원 갚지 않고 있습니다. 130차례나 갚으라고 해도 갚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말 정권의 이 엉망진창인 이 도덕성 그리고 추미애 장관의 막무가내식 검찰총장 몰아내기 이런 정말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가 되고 있는데 야당 국민의힘은 여전히 국민의 짐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안에서 내부적으로 지금 티격태격하죠. 김종인 그리고 다른 중진년들 사이 티격태격하는데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어제가 11억이었죠. 박정희 전 대통령 추대식에 갔는데 현충원에 갔는데 야유를 받고 서둘러 빠져나왔습니다. 박정희 추도식관 김종인의 보수 망치지 말라 야유 동아일보 8면 기사입니다. 조조식에 가서 이 일부 참석자들로부터 보수를 망치지 말라 이런 항의를 받았습니다. 보수를 버리자 이렇게 김종인이 이야기했는데 보수를 버리면 뭐 할 거냐 앞으로.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 석방을 위해서는 왜 노력하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까지 쏟아졌다고 합니다. 10월 27일 보내드린 조간 따풀이었습니다.